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웹서비스 솔루션 아키텍처를 근무하고 있는 신용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저는 그 AWS 클라우드 보안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발표 40분이 여러분들 시간을 귀중하게 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AWS 클라우드 보안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얼마나 저희가 10년 동안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저희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기존의 인프라 대비 클라우드 보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Shared Responsibility 모델, 저희는 책임 공유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임 공유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러한 10년 동안 저희가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더 나은 가시성, 그리고 더 나은 제어, 그리고 더 나은 감사 기능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줌으로써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클라우드의 시큐리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메커니즘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고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AWS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안정적이구나, 그리고 보안적으로도 우수하게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컨셉을 단초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그림 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아침 일찍 오셔서 졸리실까봐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어떤 분은 내 집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안 오시네요. 내 집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세의 성입니다. 이 성에서 여러분들이 안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집들이 존재를 하겠죠. 이 집들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보호를 했었을까요? 성곽을 쌓고, 그 성곽 쌓는 것도 겹겹이 쌓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곽으로도 모자라서 해저를 파고, 그래서 적들의 침입을 굉장히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가져오셔야 될 컨셉은 이 집들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의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기존의 클라우드 이전 세대에서는 우리가 겹겹의 층층의 보안을 쌓아서 이 안에 있는 집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메커니즘에 좀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훌륭한 장수가, 여러분들 게임도 잘 하시지만, 훌륭한 장수가 여기 벽을 하나 이렇게 허물어서 그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집들이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속수무책으로 깨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인프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데이터, 아까 그 성에서 보셨던 그 데이터를 이렇게 겹겹이 레이어별로 쌓아서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라도 제대로 하자라는 메커니즘이었다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호하고자 데이터 보안도 적용하시고, 또 시스템 보안도 적용하시고, 그 위에 네트워크 보안도 적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이렇게 3티어 구조로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DB 서버 두시게 될 거고요. DB를 연동하기 위해서 왓서버, 웹로직 같은 왓서버도 쓰실 수 있을 거고, 그 위에 웹서버, 그 다음 이거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싱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백업 DR도 구축하시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이중화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보안적인 어떤 컨셉을 하시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이런 이 장표는 제 AWS 고객이 그 한 달 동안 필요한 서버의 데이터 수를 이렇게 저희가 표현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때는 트래픽이 적어서 200대 정도만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트래픽이 굉장히 로드가 많아서 800대, 거의 700대 규모의 그 서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어떻게 보안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했었을까요? 일단은 700대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서버를 마련을 하셨어야 됐고요. 그 서버에 맞는 보안 메커니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겹겹이
싸고 있는 그러한 보안적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다 구축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스케일업 오토하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많은 트래픽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스케일러비티를 높여주고요. 또 로드가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로드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유연하게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에 맞춰서 보안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드리고자 하두는 이겁니다. 클라우드 같이 다이나믹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유연한 환경에서 과연 전통적인 보안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접근 방식으로 보안을 구축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10년 넘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적인 메커니즘을 안전하게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클라우드 환경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유연합니다. 서버의 부하에 따라서 트래픽의 로드를 스케일을 오토하게 스케일러비티를 높여주고요. 또 필요가 없을 때는 그 스케일러비티를 확 줄여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트래픽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환경들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유연한 환경처럼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폴리모피틱한 그런 인바이러먼트를 갖는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AWS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보안 모듈을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제공을 하냐면 여기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듯이 8개의 레이어 중에서 저희 AWS가 전적으로 퍼실리티에 관련된 것들은 다 보안을 전담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운영체 바로 아랫단에 하이퍼바이저 보안단까지 저희 AWS에서는 인증, 인가, 로깅 등을 제공을 해서 다이나믹한 AP 환경의 보안 메커니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고객들의 운영체제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에 수행하셨던 유사한 방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안 메커니즘을 컨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 공유 모델, Shared Responsibility 모델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요. 이 컨셉을 이해하시면 우리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제가 바로 전장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AWS는 모든 퍼실리티 그리고 가상화 레이어까지는 완벽한 보안 메커니즘을 제공을 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운영체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은 여러분들과 함께 AWS가 보안을 완성해 갑니다. 그 보안을 어떻게 완성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저희가 인증 메커니즘을 다 충족을 했습니다. 이런 어크레디션들을 어떻게 충족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가 제공하는 보안 기능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뉴 피처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카테고라이즈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물리적 보안에 관련돼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27017이라든지 18 그리고 다양한 ISO 규정들을 준수를 하고 있고요. 물리적 출입 통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의 보안 수준의 출입 통제를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에 관련돼서도 다양한 파이어월, 그게 네트워크 환경, 그 다음에 실제 호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파이어월, 굉장히 다각도의 세심한 보안 기능들을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보안 메커니즘이 어떠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WS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을 하는 건 고객이 어떠한 보안 기능을 원하냐는 겁니다. 그걸 저희는 매 순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 저희는 2015년에 보시면 2014년 대비 40% 증가한 작년만 해도 722건의 새로운 뉴 피처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37%에 해당하는 것이 저희가 보안, 규제, 감사 관련된 거버넌스 관련된 그런 뉴 피처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저희가 뉴 피처들 개발을 하는지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 반증으로
저희는 주요 규제, 그 다음에 표준, 모범 사례 등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규제들을 저희가 다 준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저희가 ISO 27018이라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갖추어야 될 프라이버시 요건에 관련된 표준도 저희가 최초로, 세계 최초로 획득을 했습니다. 특히 업권별로 예를 들면 카드에 필요한 비즈니스의 그런 보안 규정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PCI DSS도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의료에 관련된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히파 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고민들, 그리고 다양한 섹터, 다양한 서비스의 인더스트리에 저희가 맞도록 그런 보안 규제, 표준, 모범 사례들을 준수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제로 스토리지 보안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내가 서비스 프로바이더에다가 내 데이터를 올렸는데 더 이상 내 데이터를 거기에 두고 싶지 않다. 내 데이터의 어떤 주권을 보장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에게 데이터 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제적인 수준의 그런 규제나 표준을 준수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독자적인 스토리지 관리 기능으로 타인의 데이터 접근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DoD라든지 니스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스펙을 만족을 하는 저희가 데이터 디커미셔닝 그런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더 이상 저희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놓지 않고 싶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장을 해드릴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희 예제로 아까 지금 디스크에 관련된 디커미셔닝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단계로 거쳐서 파쇄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입고된 하드디스크가 수명 연연이 지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않을 때는 이런 단계로 DoD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니스트의 그런 규정들이 의거해서 완벽하게 파쇄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저희가 그런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AWS 클라우드는 완벽한 보안을, 물론 완벽한 보안은 없습니다. 보안이라는 게 홀이 계속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믿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AWS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증거로 여러분들 그 화성의 큐리오시티라는 그런 프로젝트, 화성 탐사에 관련된 것들이 예전에 진행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주요 고객인 나사인데요. 이 큐리오시티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저희 AWS 기반에서 하셨습니다. 그 AWS 기반에서 이러한 화성 탐사나 목성 탐사에 관련된 걸 진행하시는 나사의 CTO 고객님도 저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주셨냐면 AWS 클라우드가 실제 나사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년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한 그런 결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AWS가 보안적 스킴을 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보안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행하는 것과 같은 익숙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IPS, IDS, 저희 AWS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구축하셨던 파이어월 이런 것들도 다 AWS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극강의 비주얼리티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시성을 높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의 유저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컨트롤빌리티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빌리티와 비저빌리티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감사를 하셨을 때 혹은 감사를 수행하시기 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감사 기능, 오디터빌리티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가시성, 그 다음에 그 가시성을 통해서 확보된 가시성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감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성은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여러분들의 시스템,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관련돼서 감사를 진행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시는 IDC의 데이터 센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앞에 전면을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죠. 물론 IDC 센터에 따라서 굉장히 뒤 환경도 깔끔하게 돼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드리는 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보안 제품이나 그런 서비스들이 일정한 수명 연한이 다 했거나 아니면 제품의 이제 사용법을 더 이상 숙지하시지 않으면 조금 더 뒤에 같이 이런 좀 지저분한 환경, 특히 서버가 실제 이네이블하지 않았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실제로 서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선에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는 여러분들 실제 데이터 센터를 방문을 하셔야만 그 환경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AWS에서는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API 기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극강의 비저빌리티, 가시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AWS의 가시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저희 콘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AWS 환경에 처음에 접속을 하시면 여러분들 실제 러닝하시는 서버, EC2 자원들이 어떻게 이네이블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EC2 자원에 대한 실제 IP, 그 다음에 설정들,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들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보안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런 보안 제품에 관련된 스킴을 알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런 비저빌리티를 확보를 해줌으로써 한 대도 구멍난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저희가 클라우드 와치라는 그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클라우드 와치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서비스, 예를 들면 저희 S3라는 스토리지나 아니면 저희 특히 EC2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시지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EC2 자원의 어떤 CPU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 클라우드 와치가 모니터링해서 노티피케이션까지 해줍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AWS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이 부하가 많을 때는 자동으로 오토하게 자동으로 스케일러비티를 높여주고, 예를 들면 2대 쓰던 자원이 여러분들 부하가 많다라고 하면 100대까지 이 스케일러비티가 확장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시면 그 자원들이 다시 2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클라우드 와치라는 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특정한 매트릭에 기반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이 스케일러비티가 완성되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기능이 저희 클라우드 와치 기능입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클라우드 와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그 로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뿜어주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하신 AWS 기반이지만 DB 같은 경우 오라클 DB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웹로직 같은 거 와스 서버 구축하시고, 그 다음에 웹 서버 구축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환경을 구성하셨을 경우에는 그런 환경 정보가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바로 오진 않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매트릭화해서 저희 쪽에다가 보내주시는 그런 코딩을 해주시면 그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라는 게 대시보드 형태로 실제 그런 매트릭에 기반을 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 환경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단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구성을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AWS Trusted Advisor Security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예를 들면 4가지 매트릭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모니터링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저희 AWS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어떤 코스트 측면에서 홀이 없는지, 여러분들 너무 비싸게 자원을 사용하시지 않는지, 아니면 보안적인, 특히 흔히들 관리자들이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지금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혹은 퍼포먼스 측면에서, 성능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아주 단순한 형태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특히 시큐리티 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포트를 애니오픈으로 해놨다든지, 아니면 DB 트래픽에 대해서 모든 트래픽을 TCP 트래픽에 대해서도 모두 그냥 받도록 설정을 해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큐리티 그룹에 관련된 세팅이라든지 다양한 매트릭들을 자동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AWS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에이전트 기반의 인스펙터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인스펙터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보안을 진단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진단해드린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희 AWS는 모든 것들이 API 기반이기 때문에 그 API 기반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치를 하셔야 될지를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요. 특히 SQL 인젝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보안에 관련된 vulnerability에 대해서 CVE 기반으로 수천 개의 항목에 대해서 바이올레이션이 없는지,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찾아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PCI DSS 같은 경우는 카드 업권에서 필요한 그런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도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이 인스펙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수준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AWS는 강력한 비저빌리티를 제공을 해드린다, 여러 가지 서비스들로 그런 비저빌리티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극강의 시각화를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제공된 시각화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정 정보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저희 AWS를 사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 EC2 자원을 프로비저닝 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내 자원을 배포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설정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어느 누구도, AWS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꾸시지 않는 한 그러한 리전 정보를 바꾸실 수 없고요. 그 리전이란 용어는 그 AWS가 제공하는 실제로 서비스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지, 제공이 되는지를 리전이라는 용어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WS는 12개의 리전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와 스토리지 위치를 고객이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AWS는 여러분들의 보안 및 규정을 암호화로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암호화를 한 데이터는 저희가 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키를 드라이브하고 여러분들이 그 드라이브된 키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암호화하시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가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WS는 전송 중에 데이터 암호화하는 메커니즘을 예를 들면 SSL이나 TLS, 특히 여러분들 환경의 VPN 기반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한 저장 시 암호화에 대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희는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암호화 키 생성 보안 관리라는 굉장히 집중화된 암호화 키 관리 메커니즘을 사용을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다양한 보안 서비스, 다양한 보안 제품에 따라서 암호화 키를 달리해서 거기서 오는 오류들을 경험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AWS는 굉장히 중앙 집중된 하나의 KMS라는 그러한 키 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호화하고 복호하실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을 합니다. 특히 이 AWS가 제공을 해드리는 마스터키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암호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마스터키 같은 경우는 한번 유출이 되면 굉장히 큰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천드리는 건 마스터키로 드라이브된 데이터 키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저희가 제공드리는 서비스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복화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KMS는 제가 말씀드린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저희 AWS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과 통합이 되어집니다. IAM, 특히 S3, 그리고 저희 블록 스토리지 기반인 EBS, 그다음 RDS, 레드시프트, 그레시어 등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과 같이 연동돼서 KMS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또한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건 단순히
클릭을 통해서 예를 들면 IAM 계정, IAM이라는 저희 그 액세스 매니지먼트 그 계정 정보 서비스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으신 것이 예를 들면 KMS다 라고 하면 KMS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마스터키만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암호화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이 뭔지, 그리고 암호화 알고리즘 기반으로 복잡한 그 보안 제품들의 다양한 스킨들을 더 이상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블록스토리지 기반의 EBS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암호화를 쓰시고 싶으시다라고 했을 경우도 그냥 나는 암호화하게 라는 체크박스만 하나 이네이블 해주시고 마스터키를 선택만 해주시면 암호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대한 그 컨트롤빌리티, 제어권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유저에 대한 다른 제어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IAM이라는 게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입니다. 이거는 계정에서 실제 그 계정을 가진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어권을 이 IAM을 통해서 구현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저희 AWS를 사용을 하시면 이 계정에 관련된 접근 제어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접근 제어 규칙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혹은 개발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정 정보를 별도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IAM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게 되면 최소 권한의 원칙으로 인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IAM 유저에게 권한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설정된 권한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수천 가지 셋 중에 여러분들이 펄리시를 그냥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AWS가 얼마나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메커니즘의 그런 컨트롤빌리티, 제어권을 가지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 펄리시를 그냥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서 특정 유저에게 어태치를 해주시면 그 펄리시를 그대로 구현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트워크에 대한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WS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관련된 컨트롤빌리티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제공해드린 VPC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Virtual Private Cloud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독립된 공간을 하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독립된 권한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완전히 프라이빗한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관련된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하셔서 인터넷으로 오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VPC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분리된 일종의 가설 사설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VPC 그 상에서 사설 IP 대역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VPC는 여러분들이 서브네팅을 하셔서 또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맞도록 이 VPC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을 하심으로써 한쪽 어플리케이션에 보안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VPC에 영향을 안 주도록 하는 그런 설계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구성하시는 게 서브넷을 분리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고요. 또한 특정한 그 서브넷 간에 여러분들이 네클이라고 해서 저희가 접근 제어 목록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네클을 통해서 서브넷 간에 누구는 얼라우하고 어떤 그 트래픽에 대해서는 디네이하는 것도 여러분들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포트 기반으로 저희는 호스트 기반의 파이어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호스트를 포트 기반, 특정한 포트만 얼라우하거나 특정한 포트는 디나이하는 이런 메커니즘도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컨트롤빌리티를 네트워크 차원에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특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VPC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인터넷이 허락되지 않는 완전히 사설망으로, 프라이빗한 망으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원하시면 라우팅 테이블을 붙여서 인터넷의 퍼블릭10 형태로, 퍼블릭 클라우드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저희 AWS 환경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존 데이터 센터에 안전하게 연결을 해드리는 저희는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프레스 환경하고 저희 AWS를 직접적으로 전용 망으로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나스닥이나 이런 그
뱅킹에 관련된 사이트들이 특히 이런 디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 기존 데이터 센터와 안전하게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가셨었습니다. 또한 AWS는 대부분의 디도스 트래픽이, 디도스에 관련된 어택이 70% 넘게가 TCP라든지 아니면 UDP의 웰폼드 공격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AWS가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지만, 그거 방어를 하실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을 해드리지만, 그 웰폼드 공격 외에 와프라고 저희 그 웹 방화벽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와프는 뭐 SQL 인젝션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CV 기반의 vulnerability에 대해서 이 와프에서 차단을 해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와프는 저희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에 설치가 돼서 저희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고 다이나믹하게 그런 웹 공격들의 방어 메커니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극강의 비저빌리티, 가시성을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의 자원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저희는 여러분들 실제 감사 증적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요. 실제 여러분들의 감사를 대비해서 준비 구성을 하실 수 있게 굉장히 유연한 메커니즘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런 것들은 컴플라이언스 측면이나 히스토리, 로그 정보로 여러분들이 완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해파리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파리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다에서 놀게 되면 촉수로 바다 밑을 쫙 긁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걔가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증적이 바닷속에 남게 되죠. 저 AWS에서는 많은 수의 컴플라이언스 감사 작업에 어떤 임의 시간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 증적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리소스와 그 다음에 그 리소스의 구성 정보에 대한 완벽한 인벤토리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AWS는 다양한 저희가 인증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모든 종류의 인증 거의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인증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SO 기반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27017이라든지 18, 그리고 27001이라든지 다양한 증적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업권별로도 저희가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다양한 인증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SOC 레포트라든지 실제 제3의 감사 그룹으로부터 저희가 서비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리전에 대한 감사를 완료를 해서 저희가 보고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웹상에는 없고요. 여러분들 서비스하고 서비스를 이행하시는 클라이언트와 커스터머와 저희와 NDA를 맺은 후는 저희가 SOC 레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AWS는 모든 것들이 API 기반입니다. 이 API 기반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클라우드 트레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언제,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가 증적이 다 남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의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실제 감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완벽하게 그런 기능들, 그리고 그런 증적들을 확보를 해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AWS 컨피그라는 저희가 AWS 리소스에 대한 인벤토리 관련된 구성 정보, 특히 구성 정보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었는지 그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컨피그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는 서비스, 저희 AWS에서 구성하신 환경에 대해서 스냅샷 형태로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그 변경 이력이 있었는지, OS에 관련된 마이그레이션이나 아니면 OS 관련된 디그레이션은 없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피그 룰스는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컨피그 스냅샷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셨던 여러분들이 원하는 컴플라이언스 준수사항, 나는 이런 만족사항들을 충족해야 돼 라고 하는 거랑 어떠한 변경이 있었는지, 어떠한 바이올레이션이 있었는지, 어떠한 위반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거에 관련된
리포팅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컨피그 룰스는 굉장히 그래픽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컨피그 룰스에서 어떠한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컴플라이언스적으로 이런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게 되고요. 실제로 한 달 내에 얼마나 많은 그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그래픽하게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EBS에 관련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블록 스토리지 기반의 암호화에 예를 들면 암호화가 되지 않은 블록 스토리지가 있다든지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 컨피그 룰스라는 거에서 체크를 해서 이렇게 그래픽하게 보여드리게 되고요.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AWS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했지만 저희가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법은 필요에 따라서는 네트워크나 아니면 보안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저희 2,500개가 넘는 저희 파트너사들의 아이콘과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용하시는 그런 보안 관련된 서비스들은 저희 마켓플레이스에서 그냥 앱 형태로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안은 클라우드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 보안,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안이 컨선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제 레포트들도 그런 그 보안 컨선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보안 때문에 AWS를 쓴다, 보안 때문에 안정성 때문에 AWS 환경을 이용하고 싶다라는 많은 요구들을 하십니다. 그만큼 더 이상 보안은 클라우드의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지짐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다양한 서비스들, 그렇죠? 컨피그라든지 아니면 크라우드 트레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큰 고객 중에 나스닥이라는 고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스닥은 뭐 하는 데인지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스닥 그룹이 클라우드 도입 이후에 아마존의 빅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인 서비스인 레드시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고 계신다는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에 55억행 아니면 60억행 이상의 그런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 AWS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있고요. 특히 특징적인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암호화에 관련돼서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인 HSM 기반으로 실제 S3에 올리시기 전에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고요. 특히 그것들이 분석이 필요할 때는 저희 하독 기반의 서비스 EMR에다가 내려서 그거를 분석을 하시게 되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분석하실 때만 그 암호화된 그 데이터를 풀어서 복화하셔서 사용하시고 계신 것이 대표적인 나스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디렉트 커넥트 서비스, 전유선 서비스를 나스닥에선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특히 VPN 같은 것들은 SS 기반으로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AWS의 다양한 보안 피처들, 그리고 AWS가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고민한 다양한 보안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드린 거 이후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저희 보안센터 URL이 제공이 되고요. 거기서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보안 백서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래 보시면 한글화 돼 있어서 굉장히 설명이 많이 돼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안 백서를 로컬라이즈, 번역하는 작업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을 쏟고 있고요. 실제 저희 AWS가 제공해드리는 보안 백서라든지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관련된 화이트 페이퍼는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보안과 규제 준수가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시각화,
완전히 극강의 비저빌리티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의 IAM, 계정 정보를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확보된 컨트롤러빌리티로 여러분들이 실제 감사를 받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뭐 감사를 받으실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API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증적들이 다 남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AWS를 이용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마칠 거고요. 저희 요 URL을 가시면 저희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저희 큰 세션의 발표들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